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입 선발로 인한 그 재량 휴업일이 지정됨으로써 또다시 수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수업을 대체할 만한 이제 영상을 또다시 찍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페이지 105쪽에서 106쪽 이렇게 두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어법 포인트도 없습니다. 계속 분사 구문이 진행되는 복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105, 106 진행을 이제 순서대로 할 텐데 확실히 105 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물에 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몇 개 좀 더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알아볼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좀 미리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05쪽입니다. 105쪽에 자, 두 번째 줄 where에 우선 세모를 쳐주세요. 자, where 세모 치시고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그죠? 뭔가 문장 중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앞에 그죠?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뒷문장이 뭔가 뒷문장이 좀 길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끝까지. 뒷문장을 보셨을 때 뭔가 주어 동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겠죠. 자, 앞에 선행사가 수식되고 뒷문장이 완전한 이 where의 정체는 그쵸? 관계부사입니다. 더 이상 이런 걸 의문사라고 문두에 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자, 관계부사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형광펜 표시한 것부터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stuck in cases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 headed for Suriname 표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표시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 구문의 공통점 뭡니까? 이 세 가지 구문은 다, 그쵸? 자, stuck이라는 친구는, 우리 밑에서 배웠어요. stick이라는 동사가 있었잖아요. 이 동사의 pp꼴이에요. 그래서 V에 ed, 꼴인 분사 구문이고요. 자, 그리고 head for Suriname 있는데 얘도 head가 우리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ed가 붙은 동사 ed가 붙은 분사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남으로 향하는 그죠? 배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죠? 분사구였고 자 그리고 그죠? 앞에 있는 이 stuck in도 these lifeless creatures를 수식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죠?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있죠. belong to라는 동사에 또 ing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서 VING 형태로 앞에 오는 뭐를 수식해줍니까? a territory라는 명사를 또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그 다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둔 이 친구들 보이십니까? 네 밑에서 걸러지지 않은 단어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세 번째 줄에 enthusiast라는 단어 볼게요. enthusiast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열정이라는 passion 있잖아요. 그 단어도 있지만 enthusiasm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ist라는 이 전미어가 붙었어요. 주로 이제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묘사할 때 이런 전미사가 붙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enthusiast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애호가 열정 있는 사람 이렇게 수식을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habitat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뭐 집 지어주는 그런 뭐 캠페인 같은 거를 뭐 사랑의 헤비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헤비타트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거주하는 장소 있죠. 거주지. 혹은 러프하게 이제 장소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짐승이 사는 곳을 거주지라고 하진 않아요. 짐승이 사는 곳을 뭐라고 해요? 동식물이 사는 장소를 서식지라고 하죠.
뭐 너는 어디가 서식지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사람한테는 거주지, 그리고 동식물에게는 서식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메리안은 주로 어떤 동식물을 관찰하러 갔으니까 아무래도 2번의 의미로 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봤어요. set out. 이게 이제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서 떠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동사로서 뒤에 on expedition 이라는 목적어가 와요. expedition이 탐험, 여행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다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뒤에 on이 있단 말이죠. 이 on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set out on 이렇게 쓰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서 보셨듯이 메리안이 좀 광기 어린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려고 그 튤립 그리려고 남의 집 벽 타서 그거 막 그죠? 절도해서 그림 그렸지만 재능으로 용서받고 그러고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광적으로 그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의 20년의 시간을 그죠? 육아와 살림과 본인의 어떤 이런 활동을 병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내용상으로 살짝만 보자면 지난 거를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그 곤충의 어떤 전 생애적인 주기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 다른 그림과는 달리 아주 그 살아있는 것들 간의 그런 관계성 있죠. 이런 생태나 배경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유기적으로 묘사하는 작품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두드러지는 작품 세계가 이전의 시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파가이자 화가, 과학자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조금 더 뭔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라는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주하냐면 어머니가 이제 그죠? 태어난 어머니의 나라 네덜란드에 있는 수도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게,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죠? 52.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 나이에 어떤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many years passed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우선 여기 끊을게요. 자,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요. 자, 그리고 메리안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죠? 암스테르담. 이게 네덜란드 수도잖아요. 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where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where 관계부사라고 했어요. 자,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자, 뒤에 완전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was able to sell. 그죠? 어쨌든 생계로서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팔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and. 자, 세모할게요. 자, 커마가 없는 걸 봐서는 그죠? 뭐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죠? 목적어 아니면 동사 혹은 문장 전체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view라는 V2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얘가 V1이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V2가. 이 말인 즉슨 그죠? 메리안이 살았던 과거의 시점을 묘사하는 was가 아니라 뭐가 and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투부정사 to에 해당하는 cell 보이세요? 그죠? 이 cell과 view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죠? 앞에 투부정사 to가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게 하는 이 문법 장치가 생략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첫 번째로는 그림을 팔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자,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자, 이 전체가 그죠? V2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 자, 뭐를 볼 수 있었냐면 아주 경이롭고 그리고 and exotic 아주 이국적인 butterfly specimens 나비의 어떤 표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대시 나오네요. 자, 이 대는 어떤 대시예요? 그죠? 앞에 나오는 이 나비 표본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 불완전하죠. 보시니까
그죠? Other enthusiasts, 다른 어떤 애호가들이 이 수집품을 모으는 그죠? 나비 표본을 모으는 애호가들이 had collected 타동사 내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죠? 다른 이런 열정적인 애호가들이 수집한 그죠? 그런 아주 이국적이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나비 표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에게 그죠? 암스테르담은 되게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팔 수도 있고, 그죠? 본인 걸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걸 볼 수도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그러나, however,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자,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only made Marianne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자, 이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가 이거예요. stuck in cases, VED예요. 얘는 그냥 분사구문이잖아요. stick의 PP꼴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이라서 분사구라서 형용사 역할만 하는 거죠. 앞에 오는 명사만 수식한다는 거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이 made라는 이 오형식 그죠? 동사가 문장의 전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주어는 어디까지? 바로 이 앞까지. 그죠? 전체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 자리에는 선생님이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해당하는 명사는 뭡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죠? seeing, V-I-N-G. 그죠? 이거는 동명사 꼴이에요. 보는 것. 그죠? 뭐를 본다는 거죠? These lifeless creatures, 죽은 생물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tuck은 ed처럼 보이지만, 그죠? 사실은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분사다. 진짜 동사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도 V고 얘도 V인데 진짜 동사가 문장을 이제 지배할 확률은 어디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그죠? 뒤에 오는 V꼴이 대체로 동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독해 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렇게 죽어있는 생물체를 보는 것인데 이 생물체는 어떤 상태예요? stuck in cases. 처박혀 있는 거예요. 케이스 하면 진열장애. 이런 진열장에 처박혀 있는 무생물,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를 보는 것은 only made. 메리안은 뭘로 만들었어요? 자, 이가 목적어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형식. desire to see them. 그죠? 자, 이까지 OC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것들을 보는 것. 그죠? 메리안을 뭐 하게 만들었어요? 자, 메리안을 desire, 아주, 그죠? 뭔가 욕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desire는 항상 투부정사를 데리고 다니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desire과 to see them 이라는 이 전체로 이루어진 거죠. 자, 메리안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들, 그죠? 여기서 them은 뭐예요? 크리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기를 희망하게 만들었어요? In their real habitat. 그들의 정말 살고 있는, 그죠? 서식지에서 보기를, 마리안이 그런 걸 보기를 희망하게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욕망이 이제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Finally, 결국에 in June 1699, 1699년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At 52 years of age. 자, 52세라는 나이에 아직 문장 시작 안 했어요. 자, Mary and her youngest daughter. 자, 메리안과 그녀의 가장 어린 딸은요. got on a ship. got on 승차한 거예요. 어디에? ship. 자, 배에 탔습니다. 자, 이 배에 해당하는 목적어 명사, 그죠? 오고 있고요. 자, 이 배는 어떤 배예요? 그죠? 분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어디로 향해지는? 그죠? 수리남으로 향해지는 그 배에 몸을 실은 거예요. 52세 나이에. real creature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 real habitat, real surroundings에 거주하는 얘네들 보려고 지금 52세 막내딸이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림 복붙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딸과 함께 이 배에 오른 거예요. 배 타는 것도 되게 모험인 거 알아요? 그죠?
그냥 배가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배 타면서 이게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멀미가 심해지고 괴혈병이랑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딸도 광인이에요. 엄마 따라간 거죠. 그죠? 해서 이 길에 올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표현이 headed for Suriname이라는 분사구예요. 배의 입장에서는 요 ship이라는 요 명사의 입장에서 수리남으로 가는 거는 본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운전하는 그 선장의 의지에 따라서 수리남으로 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ed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Heading for Suriname 해도 어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의미상으로는 조금 headed for보다는 어색해요. 자, 그래서 ed고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수동의 의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무튼 52세 나이에 그죠? 그녀와 꼭 닮은 광기의 막내딸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어디로 향하는?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였는데 잘 보세요. 자, 그러고 이제 커마가 등장하고 갑자기 자, 이런 말이 등장해요. A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자, 요 빗금친, 그죠? 요 괄호친 이 구문은 어디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영토래요. 자, 영토고 이게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자, 요 명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belong to는 무엇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네덜란드에 속하는 영토. 자,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대한 이퀄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죠? 수리남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그죠? 부연 설명이 코마를 통해서 동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나 봐요. 여기에 속해져 있는 영토.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52세 나이에 메리안은 막내딸과 함께 승선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bold challenge, 아주 대담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In addition to 자체가요, to라는 전치사를 가진, 그죠? 포함하는 뭐뭐에 더하여 의미를 가진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와요? 아니면 구가 와요? 구가 오겠죠? Being a female부터 어디까지? 뭔가 길어진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그죠? 구별해주는 부호를 찾으시면 돼요. 커마, 그죠? 이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뭡니까? 명사 구예요. 그죠? 그리고 문장 어디서 시작해요? 얘는 이제 전명구잖아요. 수식어구니까 문장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다 뭔데? 이까지는 다 지금 수식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에 더해서 being a female naturalist, 그죠? 그 여성 동식물학자가 되는 것, 그죠? 언제? In a male-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남성 지배적인 세계, 그죠? 17세기 과학계에서 남성 지배적인 그런 곳에서 여성 동식물학자가 되는 것에 더하여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메리아는요. 표시해둘까요? 내용적인 거. 그죠? 이거. 메리아는 우선은 여성 동식물학자 1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냐면 메리아는 was also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setting out 또한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뭐를? An expedition.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with purely scientific goals. 자, before 앞에서 끊을게요. 아주 오직 그죠? 순수한 그런 아주 과학의 그런 과학적인 목적만을 가진 그 여행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거 외에 어떤 목적으로 주로 여행을 떠났나요? 뭐겠어요. 이때 이제 17세기잖아요. 대항해 시대로서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뭐 기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때 이제 보통 식민지에 해당하는 뭐 신대륙에 가는 시절이 많았는데 메리아는 그죠? scientific goal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죠? Before it became common. 뭐 이전의 시대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An expedition with purely scientific goals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순수 과학 목적의 여행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흔해지기 전에 최초로 이 여행을 떠난 과학을 위한 여행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죠. 메리안이 드디어 네덜란드에서도 만족을 못해서 52세에 드디어 수리남으로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이 사람의 그 탐험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여성 자연과학자로서 오로지 과학을 위해서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다는 거. 이것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긴장시키는 오형식이 그죠? 이렇게 오씨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 디자이어가 동사 원형이 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겠고 특히 보실 거는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105쪽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106쪽 갈 텐데 여러분들과 약간 이 사람이 가지는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짧게 이미지 몇 개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안이 어떤 식의 여정을 떠났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잠깐 지도를 준비해 왔어요.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여기 있죠. 미국 중심 지도긴 한데 여기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그 거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의 거리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구도로 가져왔고 이제 메리안이 있었던 엠스테르담 네덜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리남이 여기인가요? 그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싹 이렇게 항해를 갔다는 거죠. 이렇게 배를 타고 17세기의 속도로 간다면 최소 2-3달 이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났고 여기 이제 이런 고생을 해서 도착한 곳은 이런 곳이었어요. 보이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림, 이 레인포레스트의 빡빡한 숲이 보이나요? 그죠? 여기를 이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혼자서 물론 딸과 있었지만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보시기 전에 선생님이 또 미리 표시를 해왔어요. 내용상에도 어려운 게 없고 어법적으로도 여기 지금 분사구문 보이시나요? exploring, ing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두에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셔야 될 게 명사인 주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confront라는 여기 동사에다가 ed 꼴이 붙은 ved로 시작을 한다면 아마 이 문장은 수식어인 분사 구문에 의해서 수식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것이다.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명사가 주로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구문이 좀 어려웠던 게 분사 구문의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마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분사 구문이 끝나고 이게 주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상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이 커마는 with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가 그냥 이렇게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and 보이시나요? 그죠? 이 and를 기점으로 마지막 그죠? 명사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such as라는 수식어가 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고 그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커마에서 비로소 이렇게 수식어구인 분사구문이 끊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구문이었어요. 분사구문 선생님이 좀 까맣게 진하게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confronted에 걸리는 거였고 문장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꽤 까다로운 수식어였다는 거. 이 전체가 수식어였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species라는 요 단어가 요 밑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뜻이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종. 생명 개체 한 종류. 그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벨이 아니라 식물이 다른 종류가 10개가 있으면 10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고하시고. 자, 그러고 이제 여기 지금 위치가 또 등장을 하네요. 이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긴 한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커마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의
그죠?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 time을 선행사라고 취하지 않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선행사예요? 주로 문장 전체 혹은 명사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명사구가 which절에 수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딱히 내용상으로도 법상으로도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랑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볼게요. She spent about. 자, 그녀는 시간을 보냈어요. 약 얼마의 시간? 그죠? 2년의 시간을 수리남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뭐 하면서? 자, 요 VING로 시작되는 요 분사 구문은 문장 전체를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죠. 그죠? 앞에 나오는 이 spent와 exploring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할 때, 벌어질 때 우리는 분사 구문을 쓸 수 있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했어요. 동시상황.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탐험을 한 거예요. 어디를? Exploring the rainforest. 그죠? 그 열대우림을 탐험을 하면서 2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앞에서 봤던 요 분사구문 기억나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분사구는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사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을 하니까.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106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분사 구문들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커마로서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이렇게 수식을 하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 구문. 그죠? 자, 앞에 나오는 분사 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오는 이 분사 구문은 그죠? 주로 이제 커마랑 같이 다니고 뒤에 혹은 앞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시간을 보냈는데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 and a flesh-eating fish까지 끊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우선 끊고. 자, confront 하면 직면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직면하면서? 아주 강렬한 그런 열기. 자, 그리고 계속 연결된다고 했어요. 명사가. 자, 뭐를 또 직면한 거예요? Fierce tropical storm. 아주 맹렬한 그런 열대 그런 폭풍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dangerous animals. 아주 위험한 그런 동물들 있죠. 이를테면 뭐 such as tarantula 있으면 아주 큰 거미. 그리고 and flesh-eating fish. 여기서는 이제 flesh가 살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점을 뜯어먹는 육식성의 그런 동물들 같이 위험한 동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continue to 자, 뭐 했습니까? collect 까지가 타동사죠. 무엇을 수집했어요? every sample, 그죠? 모든 어떤 샘플들을 표본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뒤에 또 절이 나오잖아요. 쌤 그때 그랬었죠. 옛날에. 이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접속사 없이 나오면 이 주어 동사는 절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자, 그래서 어떤 샘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샘플들을 계속해서 그 수리남에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In her own house. 자, 그녀만의 그 집에서, 기거하는 집에서 마리아는요, kept. 자, 무엇을 보관했어요? The insects. 그죠? 어떤 그 곤충들을 보관했어요.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그녀가 또 나왔어, 이 패턴. 그죠? 자, 이 목적어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 자, 그녀가 어디서 모았던, 그 열대우림에서 모았던, 가지고 온 모든 어떤 그 곤충들을 보관을 했고, and, 자, 등위 접속사 and 나옵니다. 자, 얘는 뒤에 지금 뭐를 연결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타동사. 그죠? 그러면 이 and는 뭐와 뭐를 연결한 겁니까? 그죠? 이 동사와 이 동사. V1, V2를 이렇게 과거 시제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를 또 만들었어요?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 자, 아주 수많은 그런 어떤 그림들 그리고 사파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eventually 결국에 그녀는 painted. 자, 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자, 몇 개 정도의 이제 그림을 그렸냐면 몇 개 이상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그죠? 최소 90개 이상의 종의 90개 여종의 이상의 곤충의 그림을 그렸고 and 또한 최소 at least 60 species of plants 식물 60종 이상의 그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150개 이상의 동식물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 work,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in 75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가 어디서 시작하나요? 자, 주어는 she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published 이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자, 이것도 조금 노멀하지 않은 문장 구조예요. with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with these paintings라는 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수식 어구가 지금 문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문장이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뭔가 어떤 뭐 수식어구나,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정어구, not 이런 게 오면 보통 이렇게 도치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커마 이런 거 수식어 없이 그냥 뒤에 있는 이 수식어구가 문두에 왔을 때는 도치되는 게 아니냐. 되게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수식어가 오면 도치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주로 이 수식어구가 약간 장소적인 의미 있죠. 예를 들면 뭐 유도부사 there 이런 거 있잖아요. 장소적인 의미가 오면 도치가 잘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도입 부분에 메리안의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페이지 103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그 도치구문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도치구문이 다 장소와 관련된 도치구문이에요. 이 수식어구가 문두에 있는 게. 얘는 약간 그런 장소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사실 도치라는 거는 조금 의무적인 것보다는 선택적인 거라 가지고 특히 장소가 아닌 수식어구가 문두에 왔을 때는 도치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굳이 이제 뭐 with this painting did she publish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들과 함께 그녀는 published, 자, 뭐를 출판했냐면 her life's work, 그녀의 life's work 하면 인생의 작품. 이런 거 우리 고급진 말로 뭐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역작? 역대급 작품, 그죠? 자, 그녀의 역작인, 자, 뭐를 출판합니까? 커마 있네요. 뭔가 명사 뒤에 이어지는 커마는 나열보다는 여기서 뭐예요? 동격이죠. 같은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녀의 역작 곡 뭐라고? 그죠? 우리 항상 이렇게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탈릭지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거는 주로 고유명사인 그죠? 그런 경우에 이게 글자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녀의 역작이 뭐 고유명사 이름이 뭡니까?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수리남의 곤충의 변태. 그죠?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그녀의 역작을 출간하게 됩니다. 언제? In 75. 1705년에.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The book, 이 책은요, showed, 뭐를 보여줍니까? Marian's passion. 자, 메리안의 어떤 열정을 보여줘요. 자, 이 열정이 어디에 대한 열정이에요? For both insects and painting. 이 구문 오랜만에 보죠. both and 기억납니까? 우리 접속사 종류가 몇 개예요? 늘 보는 and나 but
so 같은 등위 접속사 있고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 있죠. 주로 이제 시간, 뭐 장소, 양보 이런 것과 관련된 문두에서 자주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문장이 커마로 분류되는 이런 접속사 있잖아요. 등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로. 그죠? 이거 외에 이제 있었던 게 상관 접속사잖아요. 상관 접속사는 선생님이 종류 그냥 따로 옛날에 적어줬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들끼리.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A, B를 그죠? 특정한 표현들이 연결해 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예요? both A and B. 자, A and B. 그리고 하나 더. either. 그죠? A or B. 이런 것들이 상관 접속사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A and B. 그죠? 자, 이 A, B 자리에는 명사나 구가 와도 되고 절이 와도 돼요. 참고하시고. 자, 이것들은 메리안의 뭐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했어요. 이게 두 개예요. 메리안의 열정이 두 가지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곤충과 그죠? 그림. 이 두 개에 대한 메리안의 열정을 이 책이 보여주었습니다. 메리안의 책은 참고로 앞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런 제목 같은 게 제시되진 않았는데 두 번째 이제 나온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곤충학이나 동식물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라서 아주 자세하게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자, it was. 자, 이것은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의미가 나와요. 방금 쌤이 보라색으로 밑줄 친 이 책의 의미가 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요,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정말로 remarkable 하면 뭐예요?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for its time. 그 당시에. 왜냐면 위치절이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죠. 왜냐면 그 책은 contained 뭐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 그죠? 자, 얘가 지금 그죠?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따로 주어가 나오지 않고 다음 절은 아주 그죠? 불완전하게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뭐를 포함하고 있대요?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s of butterflies. 그죠? 자, 이 페인팅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그 당시의 책과는 다르게 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detailed. 정말 이렇게 이 그림이에요. 메리안 그림. 디테일하잖아요. 이 털 좀 보세요. 아주 변태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 명확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들은 뭐를 묘사했대요? 오브 이하의 그 묘사 대상들이 나오죠. 주로 뭐를 묘사했냐면 butterfly, 그죠? 뭐 나비, 그죠? 얘네들은 이제 얘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로 볼 수 있어요. 뭐 나비, 벌, 거미, 아니면 뭐 개구리, 그리고 심지어는 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아주 컬러풀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매우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중요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진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진 메리안의 탐험기를 다룬 그런 부분이었고 딱히 주목할 만한 건 없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분사구문 2개 나오는 거. VING와 VED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차이점은 메리안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탐험을 했다는 것에서 능동인 ING가 있고 confronted 하면 메리안이 의도치 않게 그죠? 의도치 않게 이런 역경 같은 것을 마주하잖아요. 숲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수동형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VING고 뭐가 VED인지 두 개를 좀 구별을 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늘 문장 병렬 같은 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어디까지 선행사 범위를 수식하는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2개 페이지를 40분 내에 끝내기 위해 선생님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차근차근 복습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거 다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